자, 이번 시간에는 심리학으로 배우는 연애예요. 뭐 연애도 무슨 심리학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연애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연애에서 중요한 건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고요,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는 우리 인생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계의 주도성. 두 번째, 착한 아이 콤플렉스. 세 번째, 심리적 역량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관계의 주도성이다. 사실 여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저는 저한테 고백하는 남자하고만 사귀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택을 당해야만 거기서부터 내가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선택의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선택을 당해서 그 사람을 이성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사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이상형보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조건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요. 절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이성하고 절대 만나지가 않아요. 왜? 선택 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선택 당할 때까지 내가 유혹을 하는 방법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왜? 유혹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선택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도 여자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타이밍이다 들어와 하는데 눈치 더럽게 없어가지고 그 타이밍 못 잡아가지고 저 여자는 나한테 관심 없는데 무조건 들이대다 차이거나, 이 타이밍을 가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을 가늠한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80% 정도가 대시를 하면 모르는 척하고 너 어떤 애야? 그러면서 약간 갑질도 하면서 그래 한번 만나봐 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 하세요? 저랑 커피 한잔 해요. 내가 선택한 사람하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접촉 지점을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눈치만 계속 봐요.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없으면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 들어가는데 꼭 타이밍 조절을 못해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연애는요, 굉장히 단계가 길어요. 모르는 사람 단계에서 아는 사람으로 넘어가고, 아는 사람 단계에서 친구로 넘어가고, 친구에서 친한 친구로 넘어가고, 친한 친구에서 썸으로 넘어가고, 썸에서 고백을 받고, 고백받은 다음에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친구로 사귀었다가 친구로 끝날까봐 걱정을 하지만 친구가 되잖아요. 70% 이상은 연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남녀의 사이에서 내가 열어주는 활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 있는 사람도 연애는 망하고 결혼도 망해요. 정말로 순정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과 좋은 행복한 삶을 살까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하고까지도 의리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팅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인 거지 자존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것하고 남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건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다면 이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리적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욱하고 욕하고 때리고 폭력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어도 짜증을 안 내요. 짜증을 안 내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요. 관계라는 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조절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계 조절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역량이 높다라는 건 사실은 이 대인관계 능력을 포함해서 연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금사빠가 많아요. 그래서 집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것 또한 애착 관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역량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게 망하는 사람들은요, 관계 주도성이 나한테 없이 상대방한테 뺏겨 있거나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심리적인 역량이 낮은 사람들 이 많은데, 실제로 심리적 역량을 보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70% 정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연애를 못합니다. 인간관계 능력이 떨어져요. 연애가 역량인데요, 역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량이라고 하는 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연애에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제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심리적 역량이 높은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서로 관계가 좋게 잘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역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 지식이라는 건 남자하고 여자가 아주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저 사람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연락처를 딸 것이냐, 티 안 나게 아니면 티 나게, 혹은 저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가 심화가 되게끔 만들 것이냐, 스킨십의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도 되게 중요해요. 태도. 아무리 연애 잘하면 뭐합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건데 상대방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헤어지겠죠. 항상. 그래서 이 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연애에 대한 태도 혹은 결혼에 대한 태도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가치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에 대한 태도가 맞아야 돼요. 성.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태도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결혼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연애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